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초비상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이 돼지열병으로 돼지 1억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DMZ 포럼이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농가에서도 발생해 전국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돼지열병으로 지난 9개월 동안 돼지 1억 3천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의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새 연이은 돼지열병 판정에 경기 북부 지역은 몹시 분주합니다. 양돈 농가마다 곳곳을 소독하고 지역별로 초소를 설치해 농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포천을 찾아 지자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전파 경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진행하는 살처분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농가 반경 500m 이내에서 3km 이내로 더 넓어졌습니다. 파주에서는 19일 오전까지 돼지 4,900마리를 매몰 처분했고 연천은 돼지 10,000마리를 살처분합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발생지인 파주와 연천뿐 아니라 인접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반출입이 금지되며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지자체들은 각종 행사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주와 연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포천 등에서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전국 양동농가 등에 내려진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은 19일 오전 해제됐지만 이달 말까지가 이번 사태의 고비로 보여 당분간 긴장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양돈 농장 돼지 9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림식품부와 경기도는 파주 농장 2,369마리와 연천 농장 4,732마리 등 7,101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1차 발생지인 파주 농장에서 10km 반경에 있는 2개 농가 2,558마리도 살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발생지인 연천 농장 3km 반경에 있는 5,500마리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24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18일까지 김포와 동두천 등에는 각 1곳, 연천, 양주, 포천 등은 2곳씩 12개 시군 20곳을 확대했습니다. 20일까지 가평과 남양주, 용인 등에도 1곳씩 설치해 총 16개 시군 24곳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경유는 물론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하구 등에서 시루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돼지농장 주변 소하천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발생 지역인 연천 돼지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포획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3주가 고비라며 농장 내에는 수의사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차단하고 방역과 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대책 상황실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김포에 있는 돼지농장 20곳 전부에는 24시간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축산 관련 시설에 48시간 동안 발동됐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됩니다. 앞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와 그 주변 지역 돼지 14,000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기 북부 등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 지역과 전국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파주 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상태를 점검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준비했던 여러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확인 이후 취소되거나 축소돼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파주, 연천 등 DMZ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라이브 DMZ 콘서트와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DMZ 트레일 러닝 등 3개 행사입니다.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별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영화제 개막식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는 DMZ 포럼과 DMZ 페스타를 비롯해 파주, 연천 등 질병 발생 지역과 포천, 동두천 등 중점 관리 지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포천에 예정된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포천 한우축제는 취소됐고 38 포천 한탄강 마라톤 대회와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 포천 예술제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포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영업한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공권을 쉽게 따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입찰에 참여한 곳이 많았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된 회사를 16개나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한 시골 땅에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 칸칸이 회사 명패가 달려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사무실 같습니다. 상호도 비슷합니다. 안에는 책상이 채워진 곳도 있고 창고로 쓰는지 거미줄에 상자만 쌓인 곳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의 회사를 무려 16개로 쪼개 눈속임한 겁니다. 시공권을 따내려 서로 다른 업체인 양 입찰에 참여한 정황도 경기도 단속반에 포착됐는데 이런 꼼수를 속칭 벌떼 입찰이라고 부릅니다. 각 현장마다 다 현장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되게 엄청 수십 개인데 꼭 여기에 몇 명 없다고 해서 그게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의심업체 39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중에 하나가 낙찰되면 정작 일은 다른 곳에 몰아주고 이익금만 챙기는 식.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업체 운영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고스란히 분양가의 반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인력의 인원을 속이는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계 고질병인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체 선정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평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DMZ 포럼이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화영 김포시장 등 국내 인사와 호날드 에블러 전 세계지리학연합회장과 세계 여성활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넴 여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쟁과 갈등, 사륙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와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며 DMZ가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등 기획 세션 11개와 특별 세션 등이 열립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0일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합니다.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46개국에서 출품한 15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마를 위하여도 아시아 최초로 상영됩니다. 이 밖에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컨퍼런스가 열리고 다큐멘터리 전문 산업 플랫폼인 DMZ 인더스트리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도특사경은 이를 위해 경기도 4개 지역 60개업소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사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지뢰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지뢰 주민 피해 실태 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매설된 지뢰 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이 대상이며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 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 보상 신청 절차를 도울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보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는 각각 400원, 순환버스는 450원 오릅니다. 현금 승차의 경우 순환버스의 경우 5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객들은 조조 할인을 통해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보이며 10도 가까운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열대 저압부가 곧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낮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완전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만큼 냉방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